자, 지난주에 이럴 때 숙제로 준 게 2016년도 실시했던 2017학년도 6월과 그리고 9월입니다. 6월에 대한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13번. 6월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효과인 것 같네요. 광전관의 금속판에 문제 확인됐습니까? 됩니까? 노란색 LED Y를 비췄어요. 나는 빨간색 다이오드 R와 초록색 다이오드 G를 가와 동일한 광전관에 비추었습니다. 가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답니다. Y는 누구다? 노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노랑인데 광주효과가 일어나진 않았답니다.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답니다. 뭐 뜻입니까? X축 진동수에 따라서 Y축 광전자의 운동이지. 최대값 이런 것들 따져볼 때 노란색 광선은 광전효과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노란색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진동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요. 한계 진동수, 프리퀀시, 한계 진동수가 작은 진동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광주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거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Y는 되겠습니까? 나는 빨간색 다이오드 R 그리고 초록색 발경 다이오드 G를 주었습니다. RG를 줬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빨간색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빨간색은 노란보다 진동수가 더 작은 쪽에 있죠. 그럼 빨간색은 광주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됐답니다. 빨간색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된 건 아니에요. 초록색으로 인해서 광전자가 방출됐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되겠습니까? 다른 흰종의 Y, R, G를 동시에 비췄잖아 했습니다.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는 Y에서 나오는 옐로우 노랑보다는 크죠. 되겠습니까? 나에서 빨강에서 나오는 빛을 세게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될까요? 안 돼요. 빨간색은 아무리 오래 비춰도 빨간색은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광전효과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빨간색의 진동수는 작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빨강, 노랑 이건 아무리 비춰도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초록에 대해서는 일어나고요. 초록색 광선을 많이 쪼여주면, 세게 쪼여주면 광전자가 많이 방출됩니다. 광전자가 많이 방출되는 것은 광전류가 많이 흐른다, 세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 운동인식은 바뀔 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에서 세 빛을 겹쳐요. 우리가 RG에다가 플러스 B를 넣어야죠. 파란색을 넣어야죠. 그래야 흰색이 되죠. 어차피 빨강, 초록 합해봐야 뭔데? 노랑이잖아. 이해됐어요? 빨강, 초록 합해봐야 노랑인데 거기다 노랑 더 넣었어요. 계속 노랗게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삼은색 RG, B 파란색을 하면 역시 광주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 진동수를 빛의 파장 또는 빛의 색깔에 대해서 나열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초축파는 파장 진동수가 커지는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초록색에 의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났네. 빨간색은 노란색보다 파장이 더 긴 진동수가 작은 거라서 광전효과를 못 일으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고요. 공부됐어요? 예, 13번 광전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6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15번.
15번 문제요. 15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가정에서 저항값이 각각 R짜리, 2R짜리 제품 A, B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했습니다. 기억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즉 델타 M 질량 결손에 광속 C를 제공한 게 뭐가 돼?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근원입니다. 기억 잘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은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제시하는데요. 보통 전력 손실이라서 B'을 씁니다. 얘는 전류의 제곱에 저항으로 표현하는데요.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전선의 저항값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전류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전류를 감소시킵니까 하면 송전 전압을 높이는데요. 발전 전력을 봅니다. V1, I1 말입니다. 그래서 P는 V1, I1 됩니다. 요게 1차에 들어온 놈이거든요. 가면 2차에 되는 놈은 하겠습니다. 송전 전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송전 전력은 어차피 발전 전력과 같습니다. 변압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V2에 I2이 곱인데 이때 V2를 증가시키면 I2가 감소되고 이 I2가 바로 요놈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송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R로 삼고 송전선에서 흘러간 전류의 세기가 I2의 제곱을 봅니다.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키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을 증가시키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고 전력 손실,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있거든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기 송전 전압을 높여요. 송전 전압을 높여요가 맞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M배 증가시키면 송전 전류는 M분의 1로 감소하고 이때 송전에서의 전력 손실 P'은 N분의 1의 제곱배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을 10배 올리면 전류는 10분의 1로 전력 손실량은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220V, 공장에서 330V를 쓰기 위해서 얼마 정도 전압으로 때립니까 하면 정말 높게 때릴 때는 약 108만 볼트 정도로 올립니다. 100만 볼트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전선의 저항값이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우리 핵발전소들이 다들 어디 있나? 남동임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소비 전력 소비지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다 전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 약 3분의 1의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원자력 발전소를 한강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으면 전력 손실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는데 그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 15번 얘기 전력 손실에 대한 송전 전력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송전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주장님 그거 뭐냐? 핸드폰 붙잡고 뭐하냐? 아, 저 앞으로 나와 비전있어. 어? 뭐 쪽팔리게 돼 있어? 누가 네 뒤통수 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 또 다시 뭐 있습니까? 14번 문제요. (14번) 문제는 광통신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1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A를 공기에서 매질 1로 입사시켰더니 전방사하면서 매질 1 내에서 진행합니다. 나는 매질 1을 매질 2로 바꾸었고요.
입사각을 세타 i로 나타냈습니다. 3의 굴절률은 2의 굴절보다 작아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1이라는 매질이 뭡니까 하면 코어가 됩니다. 이 코어가 좀 더 밀한 매질이고 이쪽이 클래딩이라고 불러주는데 수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빛을 입사시킴에 이렇게 가고 이 각이 i가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부 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미랄에서 소환대로 가는데 그 입사각 i가 임계각 i보다 i 크리티컬보다 더 크면 전반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임계각은 sin i 크리티컬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 n 소환 매질에 대한 클래딩에 대한 밀한 매질의 상대 굴절률, 코어의 상대 굴절률 분의 1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되셨나요? sin i 임계각은 소환 매질에 대한 밀한 매질 상대 굴절률 분의 1, 클래딩에 대한 코어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n 이게 코어고 n 클래딩 하면 되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소환 매질 클래딩이 작게, 밀한 매질 클래딩이 크게. 그래서 이건 1보다 전체적으로 작은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 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했습니다. 단색감 A의 속력은 했네요. 1에서가 더 느리다. 1이 뭐예요? 클래딩이고 2가 코어잖아요. 맞지? 아, 반대네. 코어가 1이고 클래딩이 2라 해놨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수화 매질 속력이 더 빠르죠. 밀한 매질은 속력이 좀 더 느려요. 코어 밀한 데서 1에서 속력이 좀 더 느려요. 그래서 매질에서 A의 단색강 A의 속력은 1에서가 작아요가 맞죠? 되겠습니까? 밀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속력이 느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파장도 짧으면 되겠죠. 이해됐어? 대신 진도수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우리가 소하다와 밀하다의 의미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속력 빠지면 소환대가 좀 더 빠른, 밀한대가 좀 더 느린, 파장 따지면 느린 쪽이 파장이 좀 더 짧은, 파장이 긴 됩니다. 대신 전반사 하다 보니까 이쪽 나갈 일이 없네요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상대 굴절을 볼 때 소하다는 굴절이 작은, 밀하는 것은 굴절이 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기억 얘기해 봤고요. 니은 가에서 지금 이 상태가 가입니다.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이뤄주면 합니다. 입사각을 좀 작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그지? 요거보다 좀 작게 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됐어? 되겠니? 좀 작게 주면 이렇게 가죠? 되셨나요? 그러면 새로운 입사각은 당연히 요 이놈보다 어때요? 더 커버리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전반사 하죠. 이해됐습니까? 각을 요 세타 i보다 작게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이 각보다 이게 전반사는 임계각 이상인데 이건 더더더 큰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 역시 전반사 합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세 번째, 그렇다면 디귿 나에서 1과 3을 이 대신에 3으로 바꿔래. 3으로 바꿔래. 3을 굴절률은 더더더 작대. 3을 굴절률은 더더더 작은데 더 작대. 그럼 상대 굴절률 값이 더 커질 거잖아. 이해됐어요? 상대 굴절률 값이 더 커지고 이게 더 커지면 임계각은 더더더 작아집니다. 시간만 해도 충분히 임계각 이상의 값 보였는데 임계각이 더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 값 되면 점마사 하죠.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2매질을 3매질로 바꾼다는 것은 상대 굴절률 값이 더더 커지겠고 그 말은 sin i 크리티컬 임계각은 감소합니다. 임계각 이상의 각도에서 점마사 이루는데 지금 이미 i는 그 임계각보다 큰 각이었는데 임계각이 더 작아지니까 당연히 점발사하는 각도에 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점발사하는 각도에 주다 보니까 디귿도 옳다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점발사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은요? 더 없으십니까? 자, 2016년도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이제 9월 거로 넘어갈게요. 9월 거. 9월 거 숙제 했다. 손. 한 반은 드네요. 좋습니다. 질문상 뭐 있을까요? 20번이요? (9월에) 20번 펴십시오. (9월에) 20번 문제 다 폈습니까? 문제 다 폈나요? 그와 같이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출발해서 마찰이 없는 면에 따라서 높이가 2h인 곳에 도달하는데요. 물체는 수평 구간 A, B 구간 동안에 각각 운동 방향으로 크기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데요. 같은 크기의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밑줄로 끊을까? 크기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밑줄 끊을까? 무슨 말이야? 힘과 시간이니까. 충격량이 같다.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에 같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여기는 충격량을 동일하게 주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에 같습니다라는 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만약 힘을 같은 거리만큼 줬잖아라고 했으면은 해준 일이 같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겠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같게 줬다는 것은 충격량에 같다, 운동량의 변화에 같다라는 멘트로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높이 2h 곳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순간 제로였다고 하는데요. A에서 F가 해준 일. 자, 아까 말했지만 일은 뭔데요? 운동이죠? 변화량이죠.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다는 것은 워크, 일의 크기는 뭔데?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내용을 섞은 문제입니다. 이제껏 이런 문제는 보지 못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되겠나요? 여기에 f 곱하기 t, f 곱하기 t를 받았다 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자,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 좀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참고로 자리가 꽤 부족할 겁니다. 오른쪽에 빈자리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V0가 0이죠. 아무 생각 뭐 가만히 있다가 내려왔어요. 이쪽에 V1이 될 겁니다. 그렇죠? V1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루트 2gh 쓸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V1은 루트 2gh 쓸 수 있겠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지? 확인됐나요? 그 다음 V2인데요. 요게 힘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V2만큼의 속력으로 빨라졌을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높이 H로 올라갔어요. 이 시점의 속력을 V3로 할게요. 됐습니까? 되셨나요? 힘을 받았어요. 이쪽의 속력을 V4로 할게요. 또 올라가다가 멈췄죠. V5의 속력은 저럽니다. 근데 V4 속력을 알 것 같아. V4 속력을 알 것 같아. V4 속력은 루트 2gh 나옵니다. 요 V4의 속력으로 H 올라가서 멈췄잖아요. 반대로 만들면 정상태 다시 내려오면 V4 속력이 루트 2gH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컨셉 잡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성아, 그 자리가 꽤 부족할 텐데. 자, 그럼 V1과 V2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네요. 힘을 받아서 충격량, 힘과 시간을 꼽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죠. 질량 M에서 V2-V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야. 그치? V2가 빠르죠? 공이 좀 더 빨라졌어요. V1 됐습니까? 그 다음 V3에서도 역시 V4가 될 때 뭘 받았다? 충격량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충격량도 역시 힘과 시간이 꼽이고 운동량의 변화인데 V4 V3 V4가 빠르잖아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V4가 더 빠릅니다. V3 V4 V3가 됩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V4하고 V1은 어떤 관계 있죠? 같죠? V4는 V1과 같아요. 얘가 루트 2gh 속력이니까 H 올라가서 멈출 거잖아요. V4는 V1 같아요. V4를 V1으로 써볼만 할 것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V2-V1은 V1-V3와 같애라는 식을 얻어낼 겁니다. V4 대신 V1 써도 상관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V2하고 V3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V2하고 V3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V2에서 역학의 에너지나 이 점에서 역학에 대한 서로 같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역학의 같습니다. 2분의 1 m V2의 제곱은 이 점에서는 2분의 1 m V3의 제곱 플러스 높이가 올라갔으니까 mgh가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요 점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이 점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운동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되겠나요? 됐습니까? 그럼 요 식에서 이것만 넘겨볼게요. 2분의 1m 뽑아내고 나면 V2의 제곱 V3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되겠나요? 는 mgh 나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되겠습니까? m 하나 떨어내고 2분의 1 떨어내고 2까지 올릴게요. 됐습니까? 되겠나요? V2 빼기 V3와 V2 더하기 V3는 2GH 나옵니다. 됐나요? 이거 넘길게요. V2 더하기 V3는 V1의 2배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V1이 얼마 됩니까 하면 루트 2GH였습니다. 됐어요? 2의 루트 2GH입니다. V2 더하기 V3가 얼마라고? 2 루트 2GH였습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러면 V2 더하기 V3가 2배 V1이었고 이쪽에서 따져오면은 V2 마이너스 V3는 루트 2G 이거 지우고 나면 2GH 그냥 그대로 2GH 나오지. 2분의 1에 루트 2GH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루트 2GH니까 루트 2GH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루트 2GH는 우리는 아까 계속 불렀던 이름이 뭡니까? 하면 V1이었습니다. 되겠나요? V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 식을 단수하게 더해보면 2배 V2는 V3, V3 지워 중에서 2V1과 2분의 1 V1을 합치니까 2분의 5 V1 됩니다. V2는 4분의 5의 V1 됩니다. 됩니까? 그럼 반대로 빼면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로 빼면 V3의 2배는 빼면 2분의 3V1 되고 그래서 V3는 4분의 3V1이 될 것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V1 루트 2GH였습니다. V2는 얼마 된다고? V2는 4분의 5 V1 되고 있습니다. V3는 4분의 3의 V1 되고 있고요. V4는 V1만큼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에 동일하다는 뜻에서 4분의 1 V의 속력이 빨라졌고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1 V 속력이 빨라지는 뭐 지하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
A 구간에서 해준 일의 대 B 구간에서 해준 일의 크기의 B를 구해 주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돼서 해준 일도 동일할까요? 그건 아니죠. 해준 일은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A에서 해준 일은 A 구간에서 EK 운동 에너지의 증가이죠. A 구간에서. 이건 B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수니까 영 귀찮네요. 부수니까 좀 귀찮아서 이걸 4V라고 따지면 5V가 되고 3V가 됐다가 4V가 될 거잖아. 운동이 지금 2분의 1 MV의 제곱만 관심 있으니까 A 구간에서는 4V였다고 5V가 되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5V 제곱 마이너스 4V 제곱 뭐 그냥 우리가 5V 4V 아니고 4m/s 5m/s 3m/s 4m/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 MV 제곱 때려갖고 분해 여기는 3V였던 것이 4V가 된 거예요. 운동의 제침가량 4제곱 마이너스 3제곱 요래 주면 되겠네요. 계산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짜증이에요. 만약 수능을 쳤다 해서 1등급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의 문제를 3분 맥스 해봐야 4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아직 과거 기출문제를 드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자주 보일 겁니다. 뭐 벌써부터 겁먹지 말고요. 어떤 방법을 푸는지. 그래서 문제 푸는 컨셉을 보고 이제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방법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쪽에서 이쪽은 2T 주고 이쪽은 T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뭐 4H 정도 높이에서 왔다가 마찰 있고 하면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거든요. 문제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산수는 얼마야?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충격량이 동일하다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속도의 변화량이 동일해요라는 부분 그리고 워크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게 내려오면서 증가된 운동인지 올라가면서 감소한 운동인지 그것이 결국엔 위치 에너지만큼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푸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죠. 해보겠어요? 이제 지워도 될까요? 다음 문제 해도 될까요? 그냥 놔둬요? 성원, 지호 이거 다시 한번 풀어줄래? 네. 굳이 저요? 그럼 옆에 거? 옆에 거? 나 이거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래 한 사람? 어? 노준성 시켜요? 아니 아니 네 아니 누가 그랬어요? 김모 씨 딸 뭐 이해해주실까요? 아니 아니 딱
대놓고 니 등판 가르치는데? 나 이거 치우고 내가 설명해 볼래? 똑같이 설명해 볼래?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설명해 볼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해보실 분? 없어요? 자, 2017학년도 우리가 9월 거를 딱 한 문제만 일단 풀어봤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좀 급상하는 느낌이 들죠? 이럴 때 내가 2013년부터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올리는 유형입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하고 1월 겨울에 처음 만나면서 바로 이거부터 풀었으면 예전에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라든지 운동의 충격 이런 역학의 얘기들을 조금씩 입맛 돌리면서 난도를 좀 상승시키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상승될 난도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돌림 힘 있잖아요. 2013년도 뭐 철수 형이 공 들고 있는 거 어이씨 처음에 뭐 이딴 문제가 있는데 했는데 세상에 은혜로운 문제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돌림 힘이 얼마나 변태스럽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연차제가 올라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데 여러분이 지금에서라도 앞에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하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흔적이 없이 남이 문제 풀었다고 못합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 때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자기가 안 돼요. 이해돼? 여러분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못 풀겠는데 선생님 몇 번? 20번이요.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떻게든 힌트를 좀 뽑아볼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 될 땐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힌트가 그제서야 효과가 발휘납니다. 한 번도 이 문제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걸로 잘 안 됩니다. 나는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십시오. 알겠어요? 자, 9월 걸 다 풀었다는 사람은 10월로 넘어가십시오. 9월 안 풀었다는 사람은 9월 더 푸세요. 좀 이따가 9월 다시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까? 9월 안 푼 사람은 9월 풀고 9월 다 풀었다는 사람은 10월 푸십시오. 시작.